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다행히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좀 더 힘을 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까지 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을 하면서 반등의 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심했었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500억 원.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다시 의미를 가져봐도 될는지 아니면 또 오늘 시장에서 포지션을 바꿀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뭐 어제 매수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매수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500억 원 정도로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 이제 수급이 찍힌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시장을 사는 뚜렷한 이유는 크게 많지는 않다. 그게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환차익을 노린다라고 하면 보통 8%에서 10% 정도를 목표치로 이제 잡고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포지션 수급 변화가 1,140원대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게 이제 고점 대비 약 10% 정도의 그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라인을 터치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의 환율이 좀 올랐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현 그 환율 레벨대에서 매수를 좀 강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국내 시장을 이끌어온 게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분간 뚜렷한 방향성이나 포지션을 잡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 위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보다는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강력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환차익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지수도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종목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주춤을 하는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5일선을 확실히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69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700선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코스닥인데 중소형주 중심으로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이 코스닥 중심의 어제 강세 어떤 배경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대형주에 대한 그 실적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진하게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섹터로에 대한 그 성장주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개별주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놓고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 코스닥이 700을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사실 딱히 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레벨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나 업종, 섹터군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움직임들이 그 지난주 후반 그리고 어제장에 이어져서 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분명히 이제 셀트리온 중심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 관련해가지고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ABC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몰레드 그러니까 장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뭐 동아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건산업 중심으로 어제 이제 일부 종목들이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뭐 C라고 해서 이제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렇게 이제 업종이나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 화장품이 이끌어졌고 아몰레드와 또 건자재 화장품까지도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전략 추스려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셀트리온이 강세를 시현했는데 일단 벤처에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물론 앞으로 제재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호조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과 카카오의 주가는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카카오는 오히려 10만 원을 내주면서 2% 급락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엇갈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 시장에서 좋아하는 업종의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쪽 이쪽 섹터에 있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고 그러한 이제 관심도 그리고 이제 뭐 미국 FDA 쪽이나 아니면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어제 나온 악재,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이제 뭐 속하게 되면서 한 30개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라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재를 좀 상쇄시키는 그러한 투심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불렸지만 여기서 뚜렷하게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아무래도 이 대기업 쪽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셀트리온보다는 부정적인 투심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투자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현 시장에 이제 뭐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겨내는 수급과 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모멘텀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 관련해가지고 이슈화가 좀 많이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익으로 돌아 나오기에는 상당 기간 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제 뭐 평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접근에서 10만 원 언더에서 뭐 좀 긴 호흡에서 투자는 좀 가능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단 카카오는 현재 10만 원이 깨졌으니까 매수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긴 호흡에서는 10만 원 언더에서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단지 이제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고 접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좀 단기간에 이제 뭐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긴 호흡에서 6개월, 1년 정도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언더 부근에 있는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정을 받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좀 지켜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더 유효할 것이다라고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세를 보인 건지 그렇다면 다시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봐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코너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 번도 좋은 평가를 좀 낸 적이 없었던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 자체가 사실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접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지 뚜렷하게 이익을 끌어내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똑같이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랑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가격적인 접근에서 뭐 1분기 그리고 이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가 실적이 저점일 것이다. 그리고 2분기에는 돌아 나올 것이다. 대부분 증권사 보고서 보면은 그런 식의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뭐 크게 믿을 만하지는 못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냥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뭐 3인방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현대차 움직임에 거의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 밑으로는 13만 원, 위쪽으로는 16만 5천 원 이렇게 큰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 14만 원 언더에서는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다. 분할로 좀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실어놓으면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시장이 업종별 순환매가 돌 때 분명히 반등은 주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추세적인 우상향 종목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뭐 박스권 트레이딩 14만 원 언더 분할 매수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4만 원을 하회하는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그 안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안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의 신차죠. 예. 전기차인 모델 3. 예. 네, 벌써 3일 만에 예약 판매가 아주 그냥 급등을 했다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관련주들도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LG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기차 관련
관련주들 상승을 하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긴 호흡에서는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뭐 2주 전에도 한번 이제 관심 종목, 그러니까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사막 콘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한 7.9% 거의 1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뭐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모델 3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 예약도 상당히 이제 호조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판매를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시장까지 좀 확대를 한다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이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차를 뭐 아이폰에 비유를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비유긴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긴 호흡에서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 이슈라서든지 한 종목 정도는 뭐 포트폴리오에 좀 넣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 알려 있습니다. 단지 이거를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의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LG와 그리고 삼성 SDI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캠텍이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상학 콘덴서 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조정시마다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은 뭐 분할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참 많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요. 이거 다 살 돈 없거든요. 예. 이 중에서 몇 종목만 좀 꼽아주시죠.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사막 콘덴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기차 특히나 이제 그 현대차 쪽으로 대한 지속적으로 4분기 납품이 이루어졌고 1분기부터는 이것을 실적으로 좀 반영을 강하게 하면서 좀 장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이 상당히 좀 나왔지만 조정 시에는 조금씩 분할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사막 콘덴서에 대한 성장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사막 콘덴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어제 반등을 했으니까 또 매섭게 몰아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오늘 장에서 선방할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사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코멘트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철강이나 아니면은 화학, 뭐 정유 이쪽에 대한 섹터가 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아직도요? 있고. 예,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화학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네. 뭐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44년 연속 흑자를 지속적으로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폭시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65%로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은 뭐 그 대한유화나 여타 화학주들이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지금 뭐 PER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7배 수준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그래서 화학주가 포트폴리오에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도화학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 화학주들 1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 주가가 선반영됐습니다만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 국도화학 꼽아주셨네요.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